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교육부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5.18 민주화 운동이 개정 교육 과정에서 빠졌다는 소식에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가 교육 과정에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비난이 거셉니다. 외교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토론회를 마련한 가운데 광주 피해자 단체가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무안군이 회산 100년지에 50억 원 넘는 돈을 들여 수억 원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1세기 말 전남에서 겨울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이 나왔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실익을 따져보기 위한 주민 설명회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한평에서 열린 설명회 이후 전남 일부 지자체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광군의 한 마을입니다. 지난해 말 이 마을 청년회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주민 설명회를 열어달라는 성명을 광주시를 상대로 냈습니다. 이 마을은 지난해 11월 열린 전남 지역 첫 군공항 이전지 설명회에서 거론된 한평 손불면에 불과 5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이들은 만약 손불면에 광주 군공항이 옮겨올 경우 인센티브는 받지 못한 채 소음 피해만 보게 될 거라며 그럴 바엔 차라리 우리 지역에 유치할지 말지를 검토해보자는 겁니다. 좋은 방향성 있는 쪽으로 가면 좋죠. 뭐 지역 발전도 있고 그런다 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일단 그 군공항이 들어오면서 이 지역의 이 주변이 얼마나 피해를 받을 거는 대충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군공항 이전을 두고 그동안에 전혀 움직임이 없던 전남 일선 시군들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평에서 지난해 11월 전남 지역 최초로 공항 이전 설명회가 열린 이후 여러 시군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 요청을 문의한 곳은 영광과 한평 등으로 특히 무안공항이 있는 무안의 일부 주민들도 문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몇 곳이 더 있지만 워낙 첨예한 사안이라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요구하진 않습니다. 현재 다수의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문의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다만 저희는 해당 군청을 통해서 직접 저희께 공식 요청을 희망하고 있고 다음 달 결정되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앞두고 전남 일선 주민단체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군공항 이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개정 교육 과정에서 빠졌다는 사실에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개정 교육 과정에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집어넣고 성평등 용어는 삭제된 것도 알려지면서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교육부의 해명에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논란이 일자 교육부 장관은 5.18 민주화 운동이 교과서에 실리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는 반드시 5.18 민주화 운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개정 교육 과정과 관련해 문제가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개정 교육 과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생기고 성평등 용어는 삭제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교과서 집필 기준이 정부의 성향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 성평등이라든지 생태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좀 왜곡하거나 축소하려고 했던 경향들이 있었고 이 연장선 상에서 사실 5.18 민주화운동이 교과서에서 제외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교육 과정 수정을 요구했던 5월 단체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달 교육부는 편찬 준거를 통해 5.18이 교과서에 실리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시교육청 등 지역교육계가 문제를 뒤늦게 인지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사라진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행정 예고를 했지만 누구도 문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행정 예고라는 절차는 이런 행정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때 침묵했죠. 소관과에서는 행정 예고에 대해서는 의견을 상시적으로 제출해야죠. 하는 일이 그거죠. 지난 2011년에도 역사 교과서에서 5.18이 사라질 뻔한 적이 있었던 만큼
지역 내 비판 여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외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 광주 피해자 단체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공개 토론회가 피해자 의사가 무시되고 정부 결정을 위한 보여주기식 행위가 아닌지 의심스럽지만 직접 나서 목소리를 전하는 게 낫겠다며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공기가 매우 탁합니다. 광주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진 가운데 종일 미세먼지가 가득하겠습니다.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물을 자주 마시는 등 호흡기 관리에 신경 잘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전 출근길 무렵 안개마저도 짙겠고요.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점심 무렵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 및 적설량은 5mm 안팎 또는 1c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 특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광주 오늘 출근길 기온 영하 1도 안팎으로 어제보단 조금 더 낮은 기온이지만 심한 추위는 없습니다. 한낮 기온 10도 안팎으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은 전보다 높아진 분위기지만 아직 실천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1세기 말 전남에서 겨울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 말 서남부 지역에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새해 벽두까지 한파도 이어졌습니다. 모름지기 눈이 내려야 겨울이고 꽁꽁 얼어붙고 추워야 겨울인데 앞으로 남부 지역에서 겨울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이 2000년에서 2019년까지의 기상 자료를 토대로 2081년에서 2100년까지 21세기 후반 기상을 분석했습니다. 탄소 배출을 현저히 줄였을 경우 현재 13.7도인 전남의 연평균 기온은 21세기 후반 16도로 오르겠지만 지금 수준 그대로 탄소를 배출한다면 19.9도로 상승합니다. 탄소 배출을 계속한다면 전남의 폭염일수는 연 12일에서 연 96일로 확대되고 1년에 85일을 열대야로 잠 못 들게 됩니다. 반면 평균 0.6일이었던 한파는 단 하루도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92일이었던 겨울은 단 하루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반면 연간 118일이었던 여름이 185일로 길어집니다. 평균 3월 6일로 봤던 봄의 시작일이 1월 24일로 앞당겨지고 6월 1일부터 시작됐던 여름은 4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온실가스를 현재대로 배출하는 경우에 21세기 말 우리나라 남부지방은 폭염 일수가 3개월 늘어나고 겨울이 사라지는 등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2070년 탄소 중립에 이르는 목표로 온실가스를 줄인다면 아쉬운 대로 전남에서 1년 365일 중 50일의 겨울은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무안의 회산 백년지는 동양 최대의 백년 자생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동안 400억 원이 투입됐는데 관광객 모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그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무안군이 추가로 5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수목원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면적만 30만 제곱미터가 넘는 무안 회산 백년지. 1997년부터 해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연꽃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본격화된 개발은 지금까지도 진행형입니다. 초기 투자 사업인 수상유리온실부터 전통정원, 2.5km 길이의 수상데크, 오토캠핑장과 물놀이장, 최근에는 동물농장과 어린이 놀이터, 향토 음식관도 들어섰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예산이 400억 원에 달합니다. 시설만 따지면 국내외 여느 대표 관광지와 비교해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한 해 방문객 수는 20만 명대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여름철 축제 한 시기에만 대부분 몰리고 있습니다. 또 마구잡이식으로 시설만 채우다 보니 백년 자생지의 이미지마저 흐려졌다는 빈축도 사고 있습니다. 연하고 관련돼서 어떤 고유의 본래의 어떤 취지를 좀 살리는 것도 연방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에 좀 효과를 더 내지 않을까 하는 연꽃 때문에 솔직히 오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회산 백년지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수목 원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58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5년까지 방문자센터와 전시 온실, 습지원, 테마 정원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런 회산 백년지에 수목원을 조성하여 사계절 맞춤형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면 방문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안군은 수목원 조성을 계기로 회산 백년지가 영산강을 깬 전남 서남권의 대표 수목원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온실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수십억 원짜리 수목원 사업을 또 벌이는 게 합당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목원이 20년 관광 개발의 마침표일지 아니면 예산만 잡아먹는 난개발의 연장일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불공정 계약을 맺고 20대를 감금하고 폭행한 노예 PC방 30대 업주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 이승철 재판장은 특수상해와 협박 등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업주에 대한 선고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기간과 방법을 보면 죄가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1주기를 맞아 유가족이 주관하는 추모식이 현장에서 열립니다. 오는 11일 오후 2시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는 희생자 가족협의회가 참석한 가운데 붕괴 사고로 숨진 6명에 대한 추모식이 진행됩니다. 안정호 희생자 가족협의회 대표는 유가족들은 1주기가 시작이라며 화정 아이파크 현장에서 추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가족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20대 남성이 술을 마신 사실을 감추려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새벽 5시쯤 화정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가 나자 도망간 혐의로 2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통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다른 차량에 의해 난 가운데 사고 피해자인 음주운전자는 술을 마신 게 들통날까 도망갔다고 말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한센인들과 가족들은 소록도에 강제 격리돼 참혹한 인권 침해를 겪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소록도 수용자들을 격리한 것도 모자라 일본군 위안부로도 동원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전국의 한센인들이 강제 수용됐던 고흥 소록도. 한센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강제노역과 단종 등의 인권 유린을 겪은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소록도 수용자들이 일본군 위안부로도 동원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937년부터 18년간 한센인 아버지와 함께 소록도에 수용됐던 정현직 씨. 일제의 노동력 수탈 조직인 보국대가 소록도에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소록도 보국대 처녀들이 위안부로 동원될 거란 말이 돌자 부모들은 한센병 감염 여부를 가리지 않고 어린 딸을 서둘러 결혼시켰습니다. 정 씨의 누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처녀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소록도 녹산국민학교 운동장에서 훈육 교육을 시켰거든. 우리 누나도 빨리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16살 됐는데 결혼을 시켰어. 또 정 씨는 7살 무렵 소록도 구북리의 한 주택에 거주했는데 당시 옆집에 위안부로 동원됐다 매독에 걸려 얼굴이 크게 상한 여성이 살았다고도 말합니다. 자기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이 이리 됐는데
내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몸인데 너희들이 내릴. 정 씨의 말을 뒷받침하듯 위안부 문제를 연구해온 윤정옥 교수의 저서에는 일본 나가시마의 한센인 요양원에서 위안부를 지낸 한국 여성을 만났다는 내용이 언급됩니다. 소록도라는 이 특수단체도 환자들 속에 자녀들은 그 보통인들이 많으니까, 병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도 이 국가 천황 폐하를 위해서 일꾼을 뽑아내라. 한센인들이 위안부에 동원되려 했다는 증언이 처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한센병 특성상 가족들조차 피해 사실을 알리길 꺼려할 뿐더러 소록도의 공식 기록도 턱없이 부족해 진실 규명에는 앞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지역본부가 광주 전남 기업 200여 곳을 대상으로 경기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황 전망 지수가 77.8로 전달보다 8.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기 전망 지수가 11포인트 이상 하락해 비제조업보다 경기 불안감이 높았습니다. 고물가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등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더해 설 연휴로 인한 조업 일수가 줄어든 점도 체감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 고용노동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 청산 활동에 나섭니다. 노동청은 오는 20일까지를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민간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 예방과 기성금 조기 집행 등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또 피해 근로자들이 설 이전에 임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와 체불 피해 근로자 모두에게 융자를 제공합니다. 광주은행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 3천억 원을 편성해 긴급 지원합니다. 또 3천억 원의 만기 연장 자금을 함께 편성해 같은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해 대출받은 고객이 원할 경우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고 50억 원 이내로 금리는 산출 금리 대비 최대 0.7%포인트를 우대합니다. 광주시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로 공연장 좌석에 기부자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10만 원 이상 기부자 가운데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과 소극장에 있는 2,000여 석에 기부자의 이름을 새긴 명판을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이 끝나는 4월부터 명판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노인 돌봄 서비스를 개발한 지역 기업이 영광군 경로당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주식회사 SM소프트는 영광 지역의 50개 마을 경로당에 안면과 음성인식 기능 등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동과 건강 상담 등 개인별 맞춤 노인 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오는 5월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국내 최초로 건립되는 해양치유센터는 사업비 320억 원을 투입해 신지 명사심리해수욕장 제2주차장 일원에 건립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종일 공기가 매우 탁하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눈이나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내일 점심 무렵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 및 적설량은 5mm 안팎 또는 1cm 안팎입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강한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안인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영하 1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2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강진의 낮 기온 11도, 완도와 장흥에서도 한낮 기온 10도 안팎으로 낮 동안에는 조금 포근하게
선선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고온과 여수의 낮 기온도 9도 안팎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비가 개겠고요. 주말 내내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